자,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1번 개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시사무역의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여러분은 해외 선적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통합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작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이 다시 계산되도록 엑셀 옵션을 수정합니다. 그랬어요. 엑셀 옵션에 관한 문제고요. 자, 엑셀 옵션에서는 저희가 이 수식 자동 계산 기능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 옵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문제고요. 파일 탭으로 가야 되겠죠. 파일 탭에 맨 밑에 있는 옵션 선택할게요. 자, 수식 그룹의 계산 옵션 가보시면 통합 문서 계산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동 계산을 수동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체크 상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확인. 1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2번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B열의 스페인어 멕시코 지역이에요. 자, 스페인어 멕시코 지역의 표시 형식이 이와 같은 날짜 형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셀 서식의 날짜,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의 날짜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B열이라 그랬으니까 B열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이 열머리글을 클릭을 하셔요. 그럼 B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자, 홈 탭에 있죠. 홈 탭에 중간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 있어요. 이 표시 형식 그룹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에서 이 표시 형식 탭의 날짜 그룹, 여기 이 로컬 위치를 스페인어 멕시코를 선택을 하는 거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스페인어 멕시코 시옷까지 찾아 올라가야 되겠죠. 거꾸로. 자, 쭉 스크롤 하시면 스페인어 나오고요. 자, 스페인어 멕시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표시 형식이 14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똑같은 형식을 찾으시면 돼요. 해서 확인하시면 날짜 형식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F열의 값의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또는 300보다 큰 값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잘못된 수량이라는 제목의 중지 스타일을 사용하여 1에서 300박스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이 소수점이 되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소수점이고요. 여기에서 1보다 작은 값 또는 30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1에서 300까지의 값만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값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지 스타일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데이터 탭이겠죠. 자, 그거 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영역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F열 전체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F1번 셀에 들어있는 수량, 이건 지금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보다 작은 값 또는 300보다 큰 값, 여기에 위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량이라고 하는 이 제목 빼고 실제 데이터만 영역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F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해서 F67번까지만 실제 값이 들어있는 곳만 영역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빈 셀도 잡으시면 안 돼요. 빈 셀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위에 제목 잡은 거랑 똑같이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곳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잡아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바로 위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탭, 이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뭘로 두는 거냐면 소수점으로 두는 거예요. 자, 제한 대상을 소수점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해당 범위의 최소값이 얼마? 1.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 경고창이 중지 스타일이 뜨는 건데,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가 적어 놓는 거는 뭐냐면 유효성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조건을 적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는 통과되는 조건을 적는다. 그러니까 자, 최소값 1부터 300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탭, 오류 메시지로 가서 스타일이 뭐예요? 중지 스타일이죠. 예, 중지 스타일 선택하시고 그 오른쪽에 제목, 잘못된 수량이라는 제목을 쓰라 그랬죠. 잘못된 띄고 수량, 그죠? 그리고 아래쪽 오류 메시지에는 뭐라고? 1에서 300박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확인.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네.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도시별 판매액을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만들으라고요? 새 워크시트에 만들으래요. 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에선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필터 조건, 행 조건, 열 머리글 조건, 그 다음에 값 영역,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자, 문제에 보시면은 각 도시별 했어요. 자, 뭐뭐별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행 머리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액을 보여준다 그랬죠? 얘가 누구야? 값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피벗 테이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 문제에는 필터 영역과 열 영역은 없는 단순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새 워크시트에 만드는 거죠. 네, 요거 보시면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셀 포인터, 표 안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표 안에다 셀 포인터 넣으시고요. 자,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었어요? 예, 삽입 탭에 있어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 나오고요. 자, 표 또는 범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셀 포인터 안에다가 넣으시면 자동으로 영역 잡힌다 그랬죠.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디다 만들 거예요? 새 워크시트에다 만들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와요. 자, 필터 영역과 열 영역에는 아무것도 쓰시는 거 없다 그랬고요. 각 도시별, 그죠? 이 도시 필드를 행 영역에다 갖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값 영역에는 뭐 갖다 넣는다고요? 판매액 갖다 넣는다 그랬어요.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요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만드는 문제였어요.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5번.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제3번 셀에 하나의 조건부 평균 함수를 사용하여 조건부 평균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평균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그럼 어떤 함수?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될 거. 에버리지 if라는 함수 또는 에버리지 if s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죠? 조건을 검사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그러한 함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average if를 써야 될지 if s를 써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사용하여 런던 도시의 앨리스 포장육 제품의 평균 판매액을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조건이 한 가지, 두 가지죠. 그러면 average if s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average if s 문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average if s, 자, 인수가 첫 번째가 평균 구할 범위예요. 그죠? 평균 구할 범위. 뭐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냐면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평균 구할 범위는 판매액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뭐냐면 조건 검사 범위. 그죠? 조건 검사 범위.
조건 범위라고 그냥 쓸게요.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조건.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큰 따옴표 찍어야 된다 그랬죠. 자, 조건 범위가 누가 돼? 도시가 런던인, 그죠? 그래서 조건 범위는 도시가 될 거고요. 이 조건은 뭐가 돼요? 런던이 되겠죠. 런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조건 검사 범위 조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인수가 어디가 돼? 제품이 되겠죠. 네 번째 인수가 제품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앨리스 포장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해외 선적 워크시트에서 제3번 셀에다가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제3번 셀, 아이고, 예, 제3번 셀 하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여기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 자, 범주는 모두로 하신 다음에 알파벳 순이라 그랬죠? 지금 A니까 average if s 확인. 그쵸? 자, 평균 구할 범위가 어디냐면 판매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자, 판매 H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H 2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67번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제3번 셀에다가 하나만 구할 거니까 참조 방식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조건 검사할 범위 도시. 그죠? 도시를 잡아야 돼요. 그럼 쭉 올려서 D열. 그죠? D2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조건이 뭐예요? 런던이란 말이에요. 큰 따옴표 찍으시고 런던 큰 따옴표. 맞죠? 자, 네 번째 인수가 뭐예요? 제품. 예, 제품이 되겠죠. 자, 제품은 몇 번 열이냐면 2열이 되겠네요. E2 셀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죠? 조건은 뭐예요? 앨리스 포장육.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실제 문제가 앨리스하고 포장육 줄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앨리스 포장육이 붙어 쓴 글씨인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우리 2열에 있는 이 앨리스 포장육을 살짝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67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앨리스 포장육이라는 제품명이 있는데 앨리스 띄고 포장육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띄어쓰기 하나도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자, 앨리스 띄고 포장육 따옴표 닫고요. 그쵸?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3번 셀에 런던 앨리스 포장육의 평균 판매액이 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의 문제 5개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2번 볼게요.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회의를 앞두고 매출 목표 집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번.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 세일즈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보호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암호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소문자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통합문서 보호 기능이거든요. 통합문서 보호. 자, 이 통합문서 보호 기능은 어디 있냐 그러면 검토 탭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보시면 통합문서 보호가 있어요. 그죠? 클릭. 구조 및 창 보호인데, 보호할 대상은 지금 구조를 보호하는 거예요. 워크시트 자체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조인 거고요. 뭐 특별하게 보호할 대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자,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암호만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자, S가 대문자예요. sales, 그 다음에 골뱅이 하시고 les 맞죠? 네, S 골뱅이 les 하신 다음에 확인.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대문자 S 골뱅이 les, 그죠? 확인 하시면 통합문서 보호 된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작업. 판매 워크시트에서 표 이름을 표1에서 판매 내역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표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판매 워크시트가 표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의 이름을 바꾸는 건데, 자, 표 이름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있는 기본 메뉴에 없단 말이에요. 자, 표 안에 셀 포인터 클릭하시면 표도구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표도구 디자인 클릭하셔서 가장 앞에 속성에 보시면 표1이라고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변경하시라는 얘기예요. 클릭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판매 내역 엔터. 자, 하시면 표 이름 변경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3번.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차트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그랬네요. 추세선을 추가하시는 거고, 그 추세선의 모양이 뭐냐면 이동 평균이라는 추세선이에요. 자, 해당 계열에서 계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매출 목표 워크시트 열어볼게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계열 선택하시고요. 계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 선택 하시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라고 하는 옵션 창이 열리고요. 자, 여기에서 자,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신다 그랬어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추세선 옵션 있어요. 그죠? 선택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4번.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F2번 셀에 있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그랬습니다.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자, 참조되는과 참조하는이 있다 그랬죠. 예, 먼저 F2번 셀 클릭하시고요. 그죠? 자, 참조하는, 참조되는 어디 있다 그랬냐면 수식 탭에 있어요.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가시면 참조되는 셀 추적과 참조하는 셀 추적이 있다 그랬죠. 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한 2번 정도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참조하는이라 그랬으니까 참조하는 셀 추적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릭하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작업 5번.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F5번 셀에 자, 조사식을 추가합니다. 조사식. 자, 조사식 간단하게 갈 수 있죠. F5번 셀 클릭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식 탭에 수식 분석 오른쪽에 가보시면 조사식 창이 있어요. 그죠? 클릭 하시면 조사식 창 열리고요. 여기 있는 조사식 추가 하시면 몇 번 셀에 조사식을 볼 거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F5번 셀 찍고 들어왔으니까 F5번 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추가 됐죠? 끝. S창 눌러서 창닫기 하셔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갖고 두 번째 프로젝트 문제 보셨어요. 자,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3번 개요 볼게요. 여러분은 해외 영업관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 실적을 비교하여 상반기 수출 내역을 요약하는 워크시트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 파일 열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워크시트가 한 4장 정도 있네요. 자, 작업 1번. 영업이익 워크시트에서 각 월의 영업 실적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달성률은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하는데 보조축으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콤보형 차트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고 두 번째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보조축으로 쓰는 거예요. 이때 가로축 레이블은 월로 설정하고 범례 항목은 영업 실적과 달성률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워크시트를 영업이익 워크시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레이블이 월과 영업실적, 목표금액, 달성률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 4개 중에서 어떤 열이 이 차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일단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워크시트에서 각 월의
영업실적 항목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영업실적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성률이 들어가야 돼요. 달성률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가로축 레이블에 해당하는 월이 들어가야 되죠. 월. 그러면 월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세 번째 C열에 있는 목표 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영역을 잡을 때 이렇게 전체를 잡게 되면 불필요한 목표 금액까지도 차트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어떤 항목들만 이 차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월과 영업실적, 그 다음에 달성률이죠. 이걸 영역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월과 영업실적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하나 띄워서 달성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달성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트는 어디가 있어요? 예, 삽입에 있죠? 삽입에 차트 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콤보형 차트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들은 기본형 차트이기 때문에 콤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보기 단추 눌러서 모든 차트 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차트 탭 아래쪽 콤보 하시면 자 계열 이름이 나오죠. 영업 실적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고요. 달성률은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랬으면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차트 만들어지고요. 자, 밑에 보세요. 가로축 레이블은 월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범례 항목 얘가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범례라고 부르죠. 범례 항목은 영업 실적과 달성률만 포함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1번 문제 차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영업이익 워크시트에 있는 차트를 달성률이라는 이름의 자, 서식 파일로 차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서식 파일로 저장할 땐 저희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서식 파일로 저장 클릭. 자, 하시면 되고요. 경로는 자동으로 잡혀요. 그리고 차트라고 하는 폴더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차트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찾아서 하셔야 되겠죠. 자, 차트 이름이 뭐래요? 서식 이름이 달성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달성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달성률이라는 차트가 서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경고창 한번 나올 거예요. 그죠?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서는 아마 이런 메시지는 안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수량 2열의 값이 50 이상일 경우 녹색 원을 표시하고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노란색 원을 표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는 빨간색 원을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기존 행이나 새 행에 적용합니다 했어요. 자, 기존 행이나 새 행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열 전체에 적용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2열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겠죠. 이 조건부 서식 중에서 색깔별 녹색, 빨간색, 노란색 원을 표시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아이콘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이콘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열이에요. 2열. 그죠? 자, 수출 내역 워크시트 열었고요. 여기에서 수량이 있는 이 2열. 그죠? 자, 2열의 값이 50 이상일 때. 자, 조건부 서식은 어디 있냐면 홈 탭에 있어요. 그죠? 자, 2열 열머리글 클릭하시고 홈 탭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있죠. 자, 조건부 서식 클릭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아이콘 집합. 그죠? 아이콘 집합이 있어요. 이 아이콘 집합에 여기 도형에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은 이미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50 이상일 경우, 30 이상일 경우, 30 미만일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맨 아래에 있는 기타 규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타 규칙 여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셀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셀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이 값 자체를 검사를 하는 거다 이거죠. 맞죠?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아이콘 집합이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건 쓰시는 거야. 50 이상인 경우 녹색 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녹색 원인 경우에는 이상이죠. 5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오른쪽 맨 끝에 가보시면 종류가 지금 백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량에 대해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50이라고 쓰시고 나서 이 종류를 값으로 바꾸면 얘가 초기화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류를 먼저 숫자로 변경을 하시고 그럼 숫자로 변경했더니 값이 0으로 바뀌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값을 50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숫자로 해도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를 먼저 숫자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값을 50 이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값이 50 이상인 경우엔 초록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노란색 동그라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30 이상 50 미만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위에서 50 이상인 경우에 초록색 원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최소값. 그러니까 30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을 주면 30 이상 50 미만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숫자 하시고 얼마? 3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콘 집합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열 i에 and와 or 함수를 사용하여 사이즈에 따른 판매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true 값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와야 되겠죠? true 또는 false. 그러니까 순수하게 and 함수랑 or 함수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IR 요 판단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이즈에 따른 판매 수량을 초과한 경우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and 함수랑 or 함수를 섞어 쓰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즈 여기 있죠. 여기 판단을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자, 사이즈 이 D2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D2의 값이 스몰인 경우야. 그죠? D2의 값이 스몰. 그러면 사이즈에 따른, 그죠? 사이즈에 따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판매 수량 초과. 요 판매 수량 초과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판매 수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E2셀. E2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 판매 수량. 여기 이 판매 수량 얘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0이라고 써야 되느냐? 스몰 사이즈인 판매 수량이 기준 수량이 30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초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30인 경우에요. 맞죠? D2셀의 값이 스몰, D2셀에 들어있는 값이 스몰이고 요 수량, E2셀에 들어있는 값이 요 기준, 스몰 사이즈의 기준 판매 수량인 30보다 초과, 넘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스몰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D2의 값이 이번에는 미디움이고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이번에는 50이에요. 미디움은 50이잖아요. 50. 그리고 D2의 값이 이번엔 large이고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이번에는 기준 소량이 얼마예요? 그렇죠. 40이죠. 이거를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네,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 이거나 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식이 길어지겠죠.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지워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D2 셀 일단 찍어 볼게요, 제가. D2 셀에는 이렇게 이제 미디움이라는 글자가 그냥 들어있죠. 그러면 D2 셀에 들어있는 값이 small, medium, large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 미디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스몰로 바꿀 수도 있고 라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D2에 들어있는 값이 스몰이라는 글자 하고 이고, 그 다음에 E2 셀에 들어있는 값 여기죠. 여기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고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30보다 크다 했어요. 근데 이 30이고 50이고 40이고 하는 게 이 판매 수량 이 표에 대한 기준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30, 50, 40 이 값을 직접 썼지만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0이라고 쓰시는 거 50이라고 쓰시고 40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 판매 수량 들어있는 이 셀 있죠. L2 그죠? L2, L3, L4가 되겠죠. 여기에 L2를 쓰시고 여기에는 L3를 쓰시고 여기에는 L4를 쓰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IR 클릭하시고요. 자, 함수 삽입 하시고, 자, 제일 먼저 무슨 함수를 먼저 넣어야 돼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누가 OR이라고 하는 함수가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R 함수를 제일 먼저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자, OR 불러냈고요.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OR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죠. 예, OR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얘가 이고 AND라는 함수랑 앞뒤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AND를 불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불러요? 여기서 함수 삽입 누르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함수 추가, 그 다음에 AND 함수, 그죠? AND 함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AND 함수에서 어떻게 한다? D2 셀에 들어있는 값이 맞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는 거 맞아요. 그죠? 상대 참조로 놓는 거고요. 자, D2 셀에 있는 값이 스몰이라는 값과 같으면이 되죠. 스몰 2고 이랬으니까. 자, 큰 따옴표 찍어주시고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자, 스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E2 셀에 들어있는 값, 얘죠?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판매 수량을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자, 커요. 초과해요. 누구보다? L2 셀 안에 들어있는 값보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L2를 클릭을 했더니 L2 셀 주소가 찍히는 게 아니라 뭐가 찍혀요? 스몰이라고 하는 글자가 찍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스몰이라고 하는 글자가 찍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L2, L3, L4 이 셀에 이름을 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로지컬의 스몰은 이 디열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로지컬에 들어있는 이 스몰이라는 거는 이 L2 셀을 대신하는 이름 정의라는 거예요. 이름 정의에서는 셀 주소랑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옴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끝났단 말이에요.
자, OR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OR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로지컬을 찍죠. 여기에서 AND 함수를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자, 더보기에서 AND. 이번에는 함수 추가 안 누르고요. 이거 AND 그냥 누르시면 돼요. AND. 똑같아요. D2 셀에 들어있는 값이 이번에는 medium이랑 같으면, 자, medium이랑 같고, 그 다음에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초과. 누구보다 이번에는 L3 셀이 되는 거죠. 그럼 L3 셀 했더니 medium이라고 하는 이름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OR로 돌아가서 하나 더 불러볼게요. 자, 그럼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로지컬 2번을 클릭하면 로지컬 3가 생겨요. 그럼 로지컬 3로 다시 가서 다시 AND를 불러야 되겠죠? AND 하시고 D2 셀에 들어있는 값이 뭐하고 같냐면 large하고 같고, E2 셀에 들어있는 값이 초과예요. 뭐보다? 그럼 L4에 들어있는 값. 그럼 이제 large라는 이름 정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AND 함수와 OR 함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확인하시게 되면 true 값 나오고 채우기 AND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채우기 AND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4번 문제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번 분류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열 뒤에 각 분류별로 판매가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가 값을 새로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가장 높은 판매가 값을, 가장 높은, 뭐 생각나셔야 되냐면, 그렇죠, 맥스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류별 요약 워크시트 열었더니 이거 피벗 테이블이네요. 그죠? 자, 피벗 테이블 D열에 판매가의 최고값, 최대값을 구하는 열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피벗 테이블에서 열 추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어떤 특정한 가지고 있는 필드의 단순 계산 기억하셔야 돼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요런 것들은 그냥 필드 추가를 하시면 되고, 두 가지 이상의 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계산 필드 하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필드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단순하게 판매가를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열 추가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이 값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판매가의 최대값 넣을 거니까 판매가를 드래그해서 세 번째 값 영역 맨 밑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판매가 2 합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여기 D3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값 요약 기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최대값.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만 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 이 6개 이외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필드 추가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대값 선택. 그러면 구해졌죠. 자, 5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번. 수량 요약 워크시트에서 티셔츠의 각 사이즈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수량 요약 가볼게요. 아이고야, 피벗 테이블이네. 피벗 차트.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피벗 차트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블라우스, 셔츠, 스커트에서 뭐 종류별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잘 안 보이지만 사이즈도 나와 있고, 판매한 월별 데이터, 일자별 데이터가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티셔츠만 일단 보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필터에서 분류 클릭하시면 모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두 선택 클릭하셔서 다 해제한 다음에 티셔츠만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럼 티셔츠에 대한 사이즈별, 판매일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됐어요. 일단 티셔츠의
각 사이즈에 대해서 됐죠? 자, 근데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건 뭐예요? 일자별 데이터란 말이에요. 일자별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 월별 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그룹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 그룹화는요. 차트에서는 그룹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피벗 테이블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가셔서 이 날짜 데이터죠. 자, 날짜 데이터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룹 보이죠? 네, 그룹 보이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피벗 차트에서 제가 피벗 차트에서 이 날짜 데이터잖아요. 날짜 데이터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없죠. 예, 그룹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은 피벗 테이블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 하시면 되고요. 자, 월별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월별, 월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에 월별 자료로 그룹화가 됐어요. 그런데 피벗 차트 보면 어때요? 이거는 지금 그룹화가 안 돼 있죠. 예, 일자별 데이터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여기 필터, 날짜 필터 클릭해 보시면은요. 월별 데이터로 이렇게 그룹화가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8년 1월 1일 이전, 2018년 6월 30일 이후 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별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월별만 보이려면. 그렇지. 이거 두 개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예,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3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다음 프로젝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4번 개요 볼게요. 여러분은 무역회사에서 운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 도시로 수출품을 운송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비와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식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도시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B3부터 B10번 셀 범위에 자, 그러면 B3부터 B10번 셀, 요 도시명이에요. 그죠? 네. 자, B3부터 B10 셀 범위에 자, 도시별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평균을 초과한대요. 초과하는 도시명에 굵게 서식 지정하고 자, RGB 컬러 글꼴색이에요. 자, 글꼴색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추가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이란 말이에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도시별이면 이 도시 하나하나 각각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판매액, 이거의 총 판매액이란 말이에요. 총 판매액.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합계 구하는 sum이라는 함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C3서부터 H3까지가 되는 거겠죠. 됐죠? 예, 총 판매액이. 그 다음에 전체 판매액의 평균. 전체 판매액의 평균이면 누구냐면 이거란 말이죠. 여기. 이게 전체 판매액인 거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에버리지 함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11부터 H11까지 C11부터 H11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 초과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채우기엔들 한다는 전제 하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뭐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참조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C3에서 H3는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C4에서 H4가 되고 C5에서 H5가 되니까 얘는 어때요? 그렇죠. 상대 참조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이 average는 C11서부터 H11까지는 항상 요 범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절대 참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사인을 이렇게 다 붙여야 된다 하시고 F4번 키 누르시는 작업까지. 그렇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만 삭제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B3부터 B10까지예요. 그죠? 요렇게 영역을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나왔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지금 문제처럼 어떤 특정한 셀에만 서식을 적용할 때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B3부터 B10까지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도시에만 서식을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이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영역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영역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그렇죠? 자, 여기서 새 규칙 들어가는 거예요. 새 규칙. 자,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규칙 유형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수식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 조건부 서식은 함수 마법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는 sum 하시고 대소문자 안 가려요. 괄호 여신 다음에 C3부터 H3까지 쭉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C3부터 H3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은 자동으로 절대값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가지고 상대 참조값 C3에서 H3 값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초과한다 그랬죠. 뭐뭐보다 크다. 그죠? 그리고 에버리지 하신 다음에 어디? 그쵸. C11부터 H11까지.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 서식 단추 클릭해서 굵게 하는 거예요.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시고 글꼴 색은 자, 색깔 여기 가는데 RGB 값 192, 10, 25라 그랬어요. 그럼 자동 누르시고 여기서는 못 고르니까 다른 색 클릭. 그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RGB 빨강, 녹색, 파란색 값을 192에 10에 25라는 색깔 확인 하시면 이렇게 메릴린하고 시애틀하고 두 군데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조건부 서식 적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계산 워크시트에서 F1번 셀에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추가합니다 했어요. 자, 계산 한번 가볼게요. 자, F1 셀 여기네요. 그죠? 자, 하나의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추가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함수 보면 돼요.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함수. 자, 우리가 날짜 시간 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today라는 함수랑 now라는 함수랑 두 개가 있었어요. 자, today는 번역하는 거 그대로 해석 그대로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만 구하는 함수고요. now는 번역하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F1 셀에다가 어떤 함수 쓰라고? 그렇죠. now 함수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쓰셔도 되고요. 뭐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함수 삽입하시면 모두 범주에서 클릭하시고 n 하면 now 찾으시면 되겠죠? 자, now 있어요. 그죠? 확인. 말씀드린 것처럼 today 함수랑 now 함수는 인수가 없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번 문제예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개발 도구 탭. 이건 이제 매크로나 뭐 이런 거 쓰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개발 도구 탭은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파일에서 옵션 가는 거예요. 파일에서 옵션 하시고요. 어디냐면 리본 사용자 지정 그룹이에요. 리본 사용자 지정 그룹에 여기 기본 탭 보시면 중간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저희는 이제 연습하려고선 처음에 이 개발 도구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개발 도구가 보이는 거고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개발 도구 탭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자, 다음 갈게요. 자, 4번 계산 워크시트에서 C3 셀에 콤보 상자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제품 목록 워크시트의 10B에 있는 10개의 제품명을 입력 범위로 사용하고 C3 셀에 연결하도록 컨트롤 서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C3 셀 찾아가야 되겠죠? 예, 여기 C3 셀이에요. 자, C3 셀에 콤보 상자 컨트롤 삽입. 예, 콤보 상자. 자, 이거 어딨냐면 개발 도구에 들어 있었어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그죠? 삽입. 자, 삽입 클릭하시면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이건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사용할 일 없고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콤보 상자. 콤보 상자가 어느 거냐면 이거 두 번째 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그죠? 자, 그럼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C3 셀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을 제품 목록 워크시트 10B에 있는 자, 제품 목록 워크시트 가볼게요. 10B 이거 제품명 이 10개의 제품명을 입력 범위로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맨 밑에 컨트롤 서식이 있어요. 네, 컨트롤 서식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 범위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본 자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클릭하신 다음에 시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목록 워크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B3부터 B12번까지 영역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잡혀요. 자, 그리고 셀 연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자, 10개의 제품명을 입력 범위로 사용하고 지금 드래그해서 만들어 놨어요. C3 셀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C3 셀 여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숫자 안 보이죠. 그리고 C3 셀을 클릭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셀 있죠. 주변에 있는 셀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하시거나 자, 아니면은 여기다가 직접 C3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C3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잡히는 거고요. 근데 얘가 선택하실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선택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작업 아까 드래그 하실 때 있잖아요. 드래그 하실 때 여기 기존에 요 값 있었죠. 요거 보이게 요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C3 셀 잡기가 수월하겠죠. 예, 어떤 방법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타이핑 치셔도 되고 이렇게 영역 조금 잡아갖고 C3 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5번
계산 워크시트에서 C9 셀에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요. 자,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여 단가와 할인율 값을 조회하는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명제고요. 자, 할인 판매금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할인율 가로 닫고 플러스 운송비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수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할인 판매 금액 여기다 구하는 거고요. 자, 얘는 이 문제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수량이 10개죠? 이 수량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 C3 셀에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명을 고른단 말이에요. 제품명을 선택을 하면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목록 테이블에 있는 규격과 단가와 할인율, 즉 단가와 할인율이죠. 이 단가와 할인율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진미 트로피컬 캔디, 진미 트로피컬 캔디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품 목록 테이블에 있는 진미 트로피컬 캔디의 단가와 할인율을 이 계산하는데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연결한 C3 셀에 이 번호가 여기 선택한 목록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예, 번호가 바뀐단 말이죠. 그럼 가장 첫 번째 있는 테일라이트 맥주 1번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범위에서 이 단가 범위에서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할인율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수량이잖아요. 수량은 여기 C5번 셀에 나와 있단 말이죠. C5번 셀에 있는 값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단가는 이 값이 행번호란 말이야, 얘가. 우리가 인덱스 함수 쓰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먼저 자, 인덱스 함수는요. 기준 범위 잡고 이 범위에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단가 범위가 되는 거죠. 어디에?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그죠? 그리고 행번호는 어디가 돼요? 행번호는 C3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열번호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위를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가에 여기에 인덱스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그죠? 범위는 이 제품 목록 테이블의 워크시트에 있는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있는 단가 셀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쵸? 행번호는 누가 돼? C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번호는 생략하면 1이라 그랬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1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러면 단가가 구해지겠죠. 누구에 해당하는?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죠?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도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제품명을 가지고 찾아와야 되니까 똑같이 인덱스 한 다음에 원본은 제품 목록 워크시트의 할인율이 되죠. 그리고 행값은 행번호는 C3 똑같아요. 열번호는 1 똑같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운송비. 근데 운송비는 여기 있단 말이야. C7번 셀에. 그래서 여기 C7이 되는 거예요. 자,
식이 많이 길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함수 마법사하고 직접 수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워놓고요. 예, 지워놓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 할인 판매 금액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요 위에 수식입력 줄에다 직접 쓰시는 게 편해요. 여기다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퀄 하시고요. C5번 셀. 그죠? 수량 C5번 셀이에요. 그죠? C5번 셀. 그 다음에 곱하기. 예, 곱하기. 그리고 이제 인덱스 함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 모두 범주에서 I 선택하신 다음에 인덱스 쭉 스크롤해서 인덱스 확인. 그죠? 우리는 인수 3개짜리 쓸 거예요. 확인. 자, 범위가 어디예요? 예, 범위가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있는 이 단가잖아. 그죠?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있는 단가. 그 다음에 로우 넘버는 몇 번째? C3 셀. 그죠? C3번 셀. 그리고 컬럼 넘버는 1번. 맞아요? 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자,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수식입력줄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확인해서 마무리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다시 인덱스를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함수 삽입 누르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인덱스 함수 다시 한번 불러요. 확인. 이름 상자에서. 그리고 자,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이번에는 이제 제품 목록 워크시트에 할인율 2열이 되겠죠, 여기가. 예. 그다음에 로우 넘버는 당연히 C3가 될 거고 컬럼 넘버는 1이 될 거예요. 자, 확인. 그죠? 자, 그러면 뭐 오류가 발견됐대요. 왜냐면 이게 괄호가 제대로 안 닫혔으니까. 예, 괄호가 제대로 안 닫혔으니까. 여기서 아니요 하시게 되면 이거 취소되는 수식이 취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면 1 마이너스 할인율까지 해서 괄호 닫았죠. 예, 끝에 괄호 2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운송비. 예, 운송비는 C7 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엔터 하시면 구해지는 거고 여기서 또 제품명을 바꾸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작업 꽤 어렵죠? 복잡하죠? 함수 마법사랑 일반 수식이랑 이렇게 섞어서 조합해서 쓰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4번 풀이 해봤고요. 자,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 5번에 대한 개요 볼게요. 여러분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매년 말이 되면 거래처별로 주문 정보를 정리합니다 했어요. 자, 작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5번 파일 열었고요. 자, 첫 번째 작업.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H열에 할인 정보 테이블에 할인율을 사용하여 각 고객이 주문한 누적 수량에 대해 받게 될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참조표에 있는 값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H열, 이 할인율을 계산하라 하는 거고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할인 정보 테이블에 할인율을 사용하라 그랬네요. 자, 할인 정보 테이블에 할인율, 할인 정보 테이블의 할인율. 그럼 여기에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주문량, 누적 주문량에 따른 할인율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기준표, 참조표가 지금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누적 주문량, 이 값에 따른 할인율, 오른쪽에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이 할인율을 구해오는 거구나.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네. 그쵸? 자, VLOOKUP 함수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네 번째 인수
false 또는 true를 쓰라 그랬는데 글자인 경우는 false 대부분, 숫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숫자들이 쭉 비어 있어요. 그죠? 범위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00% true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삽입 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 V 해서 V lookup 확인. 자, 인수 4개라 그랬습니다.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이 값을 가지고 아까 기준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누적 주문량이에요. 그죠? 이 3셀 그리고 드래그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상대 참조값 놔두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참조표의 범위.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할인 정보 워크시트의 참조표. 요렇게 10개를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이 기준표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이렇게 F4번 키 누르시면 절대값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까 방금 전에 B, C 열 2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과로 필요할 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숫자 2. 그리고 lookup value. 정확히 일치되는 값 찾을 거면 false. 유사값 또는 근사값, 지금처럼 범위 이런 거 찾으려면 true. 그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누적 주문량이 53개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전에 주문량에서 53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10단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엔 true예요. 아시겠죠? 자, 확인. 구하셨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나머지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2번.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자, 제2열에 이거 등급 조정이네요. 자, 제2열에 누적 주문 수량이 11월 주문 수량의 3배보다 크거나 결제 금액이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조정,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표시합니다. 자, 결과값에 따라서 조정 또는 유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논리함수 중에 if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if 함수. 자, if 함수 어떻게 쓰냐면 if 논리식. 자, 논리식이라는 얘기는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논리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 표시할 값, 이 논리식의 결과가 false일 경우에 표시할 값, 이게 if 함수였어요. 자, 그럼 true일 때 표시할 값이 뭐예요? 조정 이라는 값을 표현하는 거고, false일 때 표현한 값이 뭐예요? 그쵸, 유지.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찍어주고. 자, 그런데 이 논리식 이제 만드는 게 또 문제잖아. 그죠? 자, 누적 주문 수량이 11월 주문 수량의 3배보다 크거나. 그죠? 그러면 OR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예, OR 함수 들어가야 되고, 누적 주문 수량. 예. 누적 주문 수량이 크거나 커요. 누구보다? 11월 주문 수량의 3배보다. 그러면 11월 주문 수량 곱하기 3 하면 3배가 되겠죠. 예, 누적 주문 수량이 11월 주문 수량의 3배보다 크거나 OR. 하나 끝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또 크대요. 근데 누구보다?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그럼 여기에 다시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에버리지하고 결제 금액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식을 만들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등급 조정 J 3번 셀 찍고요. 자, 일단 함수 불러야 되겠죠? 함수 삽입해야 되는데 누굴 제일 먼저 써야 돼? 그렇죠, if를 써야죠.
클릭하시고 I if 확인. 그죠? 자, 로지컬 태스크 논리식 먼저 만들어야 돼요. 논리식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or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함수 추가하셔서 모두에서 자, O 클릭하신 다음에 OR. 네, OR이죠. 확인. 됐죠? 자, 첫 번째 식. 누적 주문 수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E3셀. 맞죠? 이제 드래그 한다는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시는 거예요. 자, E3셀 그대로 가면 되죠. 자, 누적 주문 수량이 커요. 누구보다? 11월 주문 수량의 3배보다. 자, 11월 주문 수량에 곱하기 3. 맞아요? 예, 11월 주문량도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리식. 뭐예요? 결제 금액이. 자, 결제 금액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 3번 셀. 결제 금액이 커요. 누구보다?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예, 결제 금액의 평균보다. 그럼 자, 평균을 불러야 되니까 다시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더보기 하셔서 함수 추가하셔갖고 자,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확인. 자, 누구? 결제 금액. 결제 금액 전체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 결제 금액의 범위는 항상 이 범위여야 되니까 I3부터 I20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F4번 키 누르셔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F4번 키 한 번만 누르시면 만들어지죠? 네. 제게 지금 컴퓨터가 이상해갖고 F4번이 안 눌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동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확인.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이 내용이 다 함수가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OR 함수가 우리 끝났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if로 돌아가야 되죠. 자, if 클릭하시면 if 함수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 이 결과가 참일 때 뭐 하래요? 조정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자, 큰 따옴표 잊어먹지 마세요. 조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확인. 드래그.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if 함수는요, 무조건 출제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 개시연도별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가로축에는 개시연도와 거래처명 값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했어요. 자, 피벗 차트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원본이 뭐냐?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열어놓은 거.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 개시연도별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어렵다, 그죠?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 예, 여기 되네요. 이 워크시트에 개시년도별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량의 평균을 구한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사용할 함수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주문 내역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자, 개시년도 예죠. 이게 그룹이에요. 개시년도별. 예, 가로축이라 그랬죠. 가로축. 거래처들의 누적 주문량의 평균. 자, 누적 주문량의 평균. 어디 있어요? 이 누적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예. 그쵸? 단순하게 얘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로축에는 개시년도 들어가라 그랬고 또 거래처명 값이 표시되어야 된다 그랬죠. 얘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문제는 없지만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인 이 기존 워크시트에다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주문 내역 워크시트 표 안에다가 셀 포인터 놓고 자, 어디로 가요? 삽입으로 가서 피벗 차트예요. 그죠? 피벗 차트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자, 범위는 자동으로 잡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기존 워크시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존 워크시트 위치 클릭하신 다음에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 체크 하시고 A1 셀 클릭하시면 돼요. 예, 특별하게 어디에다 만들라는 얘기 없으니까 A1 셀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축에 개신연도 들어가라 그랬죠? 개신연도. 자, 가로축이니까 어디야? 이 축범주. 여기란 말이야. 얘가 가로축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명도 표시되어야 된다 그랬죠? 거래처명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그럼 개신연도와 거래처명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 감영역에는 뭐가 들어가요? 누적 주문량의 평균. 그죠? 그럼 누적 주문량 감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합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거의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로 온다 그랬죠? 피벗 테이블에 B1 셀 요거 누적 주문량의 합계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예요. 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고 문제는 긴데 내용은 뭐 이 정도입니다.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 거래처별 누적 주문량 워크시트에서 게시날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슬라이서를 추가합니다 했어요. 게시날짜에는 연도만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랬죠? 자, 그럼 슬라이서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뭐 피벗 테이블이 선택돼도 되고 피벗 차트가 선택돼도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어디로 가요? 예, 분석으로 가는 거죠. 분석 탭에 슬라이서 삽입. 자, 여기에서 어떤 필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자, 게시날짜는 연도만 지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 있는 게시연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게시연도에 대한 슬라이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갈게요. 자, 5번. 장비 대금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C7에 월별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자, 월별 결제 금액이래요. 자, 재무함수 우리 두 가지 배웠죠. FV 함수 미래가치, 그러니까 적금인 경우, PMT 함수 대출인 경우, 그죠? 월별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이때 결제 기한은 매월 초라 그랬어요. 원금에서 계약금 금액을 뺍니다 라 그랬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결제 기한이 월 말인지 월 초인지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장비 대금 계산 워크시트 열었고요. C7셀, C7셀, 그죠? 월별 결제 금액이고요. 한번 보면 돼요. 자, 연이자가 4.5%, 대여기간 5년, 계약금 100만 원이에요. 뭐예요? 대출이죠. 얼마씩 갚으면 되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PMT 함수예요. 자, 함수 삽입 하시고 클릭 P. 자, PMT 함수 확인. 자, 첫 번째 이율, 월 이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연 이자율이니까 자, C3 찍고 나누기 12 해야지 월 이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PER 거치 기간이에요. 기간, 상환 기간. 이것도 월이에요. 상환 개월. 그러니까 대여 기간이 5년이란 말이야. 자, C4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 12 해야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PV. PV에서는 원금에서 계약 금액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금이 얼마예요? F5번 셀에 들어있는 1650만 원이 원금이잖아요. 1500만 원을 빌릴 건데 부가세 150만 원 포함해서 총 대여 금액은 1650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1650에서 뭐를 빼래요? 계약 금액 빼라 그랬죠? 마이너스 C5번 셀. 됐죠? 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결제 기한이 매월 초라고 했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5번째에 있는 타입. 자, 1은 상환주기 초를, 0 또는 생략 시에는 상환주기 말을 이용합니다. 그쵸? 그러면 매월 초니까 여기 타입에다가 1번 타입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FV,
미래 가치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 1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수고하셨어요.